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봉이 김선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동강물을 팔아치운 김선달 말입니다. 이런 김선달이 고향인 평양을 떠나서 과거 때문에 한양에 갔습니다. 김선달이 한양에 온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양은 겨울로 접어들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추워라. 우리 집에 있는 평양 선교리는 더 춥겠지. 우리 부인이 내가 선달 벼슬을 얻은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김선달은 부인이 농사일이며 바느질이며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던 부인의 모습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유 빨리 가야겠다. 지체해선 안 되겠어. 한양의 아느니가 챙겨준 간단한 음식과 노잣돈을 가지고 김선달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어느덧 김선달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물건을 사고 팔며 왁자지껄하였으니 마을 규모에 비해서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었습니다. 김선달 또한 마을 장터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끼니 때가 되었는지 시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주막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야겠구만. 김선달은 곧 장터의 주막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선달이 뭔가에 걸려서 풀썩 앞으로 고꾸러질 뻔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길가에 있지? 김선달이 자신이 걸린 것을 바라보니 웬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자기 같은 것으로 덮여져 있었고 보자기 사이로 다리만 쑥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체인가. 김선달은 슬며시 다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객사를 하셨나 김선달이 안타까운 듯 바라보며 근처에 놓여져 있는 바가지를 보았습니다. 동냥하는 거지였나? 아니 바가지에 돈이 들어있네.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가지에 손을 대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딜 손 떼려고. 손 안 멈추면 확 깨물어 버릴겨. 갑자기 시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을 하였습니다. 김선달이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죽은 줄 알았소이다. 그러자 사람이 움직이며 보자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노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발로 찼으니 한 푼 줄 거요 말 거요. 한 푼이야 드리지요. 김선달이 슬쩍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어 바가지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건 마음씨 좋은 선비님이셨구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김선달을 물어뜯을 기세였던 노파의 태도가 갑자기 싹 변했습니다. 김선달이 그런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는 왜 뒤집어 쓰고 계시는 겁니까? 노파가 김선달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자 김선달이 가만 노파의 얼굴을 살펴보니 노파의 눈이 초점이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시는군요.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은 못하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지요. 나도 눈이 좀 잘 보이면 바느질도 하고 뭐 남의 집빨래도 돕고 하면서 사람 구실을 좀 했을 텐데 말이지요. 뭐 눈이 안 보인다고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파의 뱃속에서 꼬르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요기하러 가는데 함께 가시죠. 아닙니다. 그저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티겠으면 뭐 하나 얻어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젊은 청년이 김선달의 옆을 무심히 지나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청년은 노파의 구걸 바가지에서 엽전을 쓸어줍고는 그대로 다시 왔던 길을 달려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놈이 김선달이 깜짝 놀라서 젊은이를 따라붙었습니다. 김선달이 간신히 청년이 들어간 주막집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어디 간 것이지? 이복의 주모 여기 방금 한 청년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김선달의 물음에 주모가 김선달을 요리조리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안 들어왔는데요 라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방금 여기로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몰라요 라고 또 말하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그때 김선달의 뒤로 또 다른 청년이 주막에 들어와서는 주막 뒤쪽에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옳거니 저곳으로 들어간 것인가. 김선달은 눈치를 채고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국밥 2개 싸주시오. 주모는 국밥을 싸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김선달은 슬쩍 청년이 들어간 주막으슥한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아까 노파의 돈을 훔쳐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당장 청년에게 달려들어 혼주를 내주고 싶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김선달은 바로 주막을 나서서 노파에게 돌아왔습니다. 노인장 아까 청년이 아드님이시오. 아이고, 아까 나그네님이 다시 오셨군요. 맞습니다. 우리 아들 돌쇠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절이 된 것이지요? 김선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천하에 이런 못된 자식을 보았나. 어미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구걸을 하는데 그 돈으로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김선달이 한탄을 하고 있는데 금세 또 노파의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슬쩍 근처 포목점 기둥에 몸을 기대어 숨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돈이 없어? 아유, 돌쇠야, 이제 가자. 날이 슬슬 추워지는데 배도 고프고 너도 끼니를 굶었을 것 아니냐. 엄니 중요한 일이 있다고 돈이 필요한데.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몇 냥도 못 벌어놓은 거야? 아들이 닭다를 해대자 노파가 품속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아유, 이거 우리 오늘 먹을 것 구할 돈인데. 노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돈을 낚아채서는 다시 아까의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덧 노파가 있는 곳에는 해가 기울어 그늘이 졌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니 이 노파는 몹시 추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김선달은 어머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지. 어머니들은 어찌 다 일이 똑같은 것인가. 어찌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만 돌보는 것이야. 김선달은 노파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누구십니까? 가만히 있자. 아까 선비님이시오. 내 노인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김선달은 아까의 주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받아다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아들 걱정하는지 잘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인장 날도 차고 기력도 없으니까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유, 난 괜찮아요. 괜찮아, 아까 적당히 먹었어요. 노파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노파의 바가지에 엽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엽전 하나가 바가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바가지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김선달이 일어나서 바가지 바깥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다가 바가지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야, 너 뭐냐 도둑이야? 아니 어찌 눈먼 노인네가 구걸하는 돈을 훔쳐가? 이런 잡놈을 보았나? 갑자기 이 노파의 아들이 나타나 김선달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며 김선달에게 상스러운 말을 해댔습니다. 관하로 가자. 가서 나한테 말고 곤장을 맞자. 넌 딱 걸렸어. 어쩐지 동양 바가지에 돈이 줄고 있는 연유가 내 놈 때문이야. 그러자 노파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그 선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 나에게 국밥도 사주고 아까 가져간 돈도 이 사람이 적선해 준 것이야. 하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니가 아주 이놈 수작에 넘어가 버렸구만. 내 놈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돈 던져주면 그거 아주 낼름낼름 주워 담고 있었지. 잠시 후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이 이 셋을 관하로 끌고 가니 사또가 관청 마루 위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을 장터에서 소란을 피웠다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 똑바로 이실 짓고 하거라. 그러자 노파의 아들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놈이 우리 엄니가 추위에 벌벌 떨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열심히 구걸한 돈을 훔쳐갔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돈을 안 내놓지 않겠습니까요? 아유, 세상에 사또나리.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양반이고 선달이네. 내가 어찌 구걸하는 불쌍한 노인의 돈을 훔치겠는가. 돈을 훔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자네가 아닌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사또가 김선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다니. 내 사또 이 아들이 앞도 안 보이는 늙은 어미를 추운 길가에 앉혀서 구걸을 시키고 돈을 낼름낼름 가져다가 도박장에 가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습을 보고 이 노모가 너무 딱해서 옆에 있으면서 좀 챙겨준 것이지요. 뭐라고 도박장 그게 사실인 것이냐? 내 어미의 돈을 가져가서 그의 돈으로 도박을 했는가? 그러자 돌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게 말입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에 그것이 도박인지 모르고 옆에 신기해서 그냥 서가지고 구경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돈을 자식이 가져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어머니에게 따끈한 국밥을 가져다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요. 어이가 없구나. 사또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명석한 사또께서 다스리는 이 평온한 마을에 도박장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선달의 말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을 시켜서 도박장이 있는 주막에 포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포졸들에게 주막에서 노름을 하던 사람들이 모조리 끌려왔습니다. 사또는 그들의 죄를 물으며 돌쇠도 노름을 하였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하였으니 돌쇠가 노름을 자주 했었다는 것과 그것도 계속 아주 많이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은 어찌 거짓을 구한 것인가? 김선달의 말이 사실이렸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도박을 저지른 죄의 어머니에게 불효한 죄관에 거짓을 구한 죄 모두 물을 것이니라. 평생 옥사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갑자기 돌쇠의 어머니 노파가 엉금엉금 앞으로 기어나와 사또의 앞으로 와서 울며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발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저는 오직 우리 아들 돌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옥사에 갇히고 벌을 받게 되면 저는 어찌 살아간단 말입니까요? 차라리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나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요. 우리 아들이 제대로 부모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이니 이것은 어미인 제 잘못입니다요. 노파의 간곡한 청에 사또뿐만 아니라 관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이 거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 사또께서 선정을 베푸시어 마을 백성들이 사또를 칭송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온정을 베푸시지요. 불쌍한 어미를 봐서라도 죄를 감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법대로만 처리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지. 불쌍한 어미의 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평생 옥사에 집어넣는 대신 곤장 50대로 형벌을 줄일 것이다. 그러자 노파가 깜짝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사또 50대라니요. 돌쇠는 못 먹고 커서 몸이 약합니다요. 곤장 50대는 못 버팁니다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사또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용서를 해주자니 마을 법도가 서지를 않고 그러자 김선달이 그런 사또의 속내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사또 여기 노모의 사정이 딱하니 이 사정을 봐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만약 사정이 딱하다고 죄를 크게 감해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여기 이 노모의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자식의 죄는 곧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 죄도 되지요. 저 돌쇠란 청년이 제대로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저리 막대먹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쇠란 청년의 죄를 어머니에게도 나누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은 아들이 반은 어머니가 곤장을 맡게 하시지요. 그러자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저를 치시죠. 저에게 곤장을 때리세요. 그러자 사또가 그런 노파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습을 본 김선달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썩어빠진 이 나라에 곳곳에 백성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노파가 곤장을 버티지 못할 것을 염려해 주다니.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나라법에 곤장을 대신 맡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노파의 곤장을 소인이 대신 맡겠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놀란 눈으로 김선달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어찌 모르는 노파에게 그런 정을 베푸는 것이오.
아닙니다. 그리해야 저 청년의 죄도 묻고 사또께서 마을의 법도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김선달은 곤장을 대신 맞고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아들을 보자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인지 어머니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김선달은 조용히 마을을 떠나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의심 없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돌쇠 같은 불효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곤장 50대가 아니라 더한 벌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